안녕하세요. 합의화 소송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족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경골, 비골, 족근골이 골절이 발생했을 때 휴장의 발급은 어떻게 하며 합의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해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손해액을 산출하는 방법까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장애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휴장애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 장애인 맥브라이더 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재 기준 장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배상법 장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AMA 장애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장애는 맥브라이더 장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가 그 사람의 신체가 손상이 되었을 때 평가할 수 있는 엄청난 방대한 장애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맥브라이더 장애표입니다. 산재 기준 장애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장애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워서 1급에서 14급까지 장애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장애는 국가가 잘못을 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배상하겠다는 장애 기준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교통사고에서도 국가배상법상 장애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맥브라이더 장애표에 장애 기준이 없을 때 국가배상법상 장애를 적용합니다. 특히 성형의 장애는 맥브라이더 장애표에서 장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장애를 준용하여 사용한다라고 하고 신체 감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형의 장애는 국가배상법상 장애를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AMA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장애 평가 기준입니다. 통상 이 AMA 장애는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개인보험에 사용합니다. 개인보험에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생명보험에서 장애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복지법상 휴장애, 연금법상 휴장애, 공무원법상 휴장애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ADL에서 휴장애 평가법이 있는데 통상 사지마비, 식물인간, 하반신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 평가법을 사용해서 휴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휴장애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애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장애 종류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휴장애 기준표를 의사에게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장애 진단을 발급받은 경우 휴장애 진단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꼭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기간, 장애율, 사고 기여도, 기왕적 기여도 등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휴장애를 끊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휴장애마다 실수하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경험칙으로 볼 때 대한민국 95%의 의사는 휴장애 진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장애 발급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의사의 휴장애 진단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종종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족관절의 휴장애 실무 적용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강직이란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경우에 26% 또는 36%의 노동 상실률을 적용합니다. 부분강직일 때는 통상 14%의 장애 또는 23%의 장애입니다. 23%의 장애는 역시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23%의 장애를 인정합니다. 세 번째로 절단장애가 있습니다. 잘린 장애라고 하죠. 무릎 밑을 이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이하의 절단은 43%의 장애를 적용합니다. 네 번째로 족관절 휴장애 진단서 발급 사례와 손해액 산출 사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실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름은 김순이고 나이는 만 80세입니다. 진단명은 종골의 골절, 족근골의 골절 및 탈구입니다. 수술을 했고요. 교수님에게 휴장애 진단서는 맥브라이더 기준 19%의 영구장애를 진단받았고 AMA 장애는 중등도의 운동장애를 평가받았습니다.
휴장의 진단서를 첨부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성형외과에서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았습니다. 80세 기준 휴장의 19%, 영구장애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80세는 휴업손해, 상실 수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까지가 가동연한이기 때문에 80세는 일 못하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항목하고 간병비, 향후 치료비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가실 20%를 적용했습니다. 80세, 장애율 19%, 영구장애. 자,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실은 20%입니다. 통상 영구장애면 19% 기준 1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00만 원이 위자료가 됩니다. 다만 가실이 20%가 있기 때문에 가실은 60%가 최대 가실로 잡습니다. 위자료의 최대 가실은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면 위자료는 1,558만 원이 됩니다. 8만 원이 위자료 항목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간병비 620만 원, 향후 치료비 1,200만 원, 향후 치료비 1,200만 원을 적용하면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3,37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약관상으로 손해를 산출하면 최대 금액 600만 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결국은 합의 조정, 쌍방이 소송을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판결금을 예측하고 쌍방이 합의를 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2,990만 원 소송 전 합의를 받습니다. 2,990만 원의 소송 전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결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섯 번째로 휴장의 진단서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외 합의에서 휴장의 진단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기본적 입장은 피해자가 수술을 하지 않거나 또는 했거나 휴장애를 인정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휴장애가 남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휴장애 진단서를 어떻게 했어? 정말 어렵게 의사 95%가 안 끊어주는데, 발급 안 해주는데 그 중에 5%한테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사에다가 휴장애 진단서를 피해자가 제출하면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보험사의 자문의에게 휴장애를 소견받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받아오는 소견서는 너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혹하고 냉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소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과 같이 매우 심각한 골절이 있어서 영구장애를 평가받았는데 보험사의 주치가 받아온 소견서에는 장애 한시 2년, 수술 쪽 정복이 잘 되었음, 운동 범위는 양호함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손해배상액 6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장애 기준으로는, 소견서로는. 그러면 피해자가 발급받은 휴장애 진단서는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교통사고 변호사는 보험사가 장애 없음을 소견하면서 분쟁을 해올 때 600만 원밖에 더 줄 수 없다 라고 해올 때 법원의 판례 경험칙을 가지고 이렇게 다쳤으면 이렇게 소송에서 결과가 나온다. 19%의 장애, 영구장애가 나온다. 자, 당신이 터무니없는 소견을 가지고 와서 6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장한다라면 저희들은 소송으로 가겠다. 소송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신체 감정의에게 평가받아서 영구장애 평가받겠다 라고 보험사에게 압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송무부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개입해서 소송을 전제로 합의를 하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에 임합니다. 이번 사건도 실질적으로 합의금 2,980만 원,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한 3,300만 원 됐는데 2,990만 원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뭔가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치의에게 휴장애 발급해 주세요. 어렵게 부탁할 수 있고 또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또 발급받고 했어. 그것이 인정되느냐? 일반인들이 제출했을 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면 처음부터 가실 제거하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또 찾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면 상해가 있으면 찾아냈어.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주장해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서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자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